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굉장히 전국에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데 그중에서도 수도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임세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를 네. 옆에서 현장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곁에서 지켜본 정원호 후보 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 시절에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으로는 여러 번 만나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 일로서 만난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굉장히 좀 유머도 있고 이러신 분인데 일로 만나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FM 같은 사람이에요. FM 같은 사람. 예,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돼 있고 말수가 많이 없어요. 아 말수가 적고. 예, 말수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한데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강인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 저한테는 아니고 대변인 맞네. 네. 뭔가 좀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닌데 뭐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이제 현장에서 보좌하고 이제 상황 관리하니까 근데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눈으로 화를 냅니다. 아 눈에서 약간 이렇게 레이저가- 성광이 발사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예, 말씀 주신 건데 네.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계기가 지난해 12월 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거고 X에다가 성동구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올려놨는데 그걸 두고선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 신인교육 대표 그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할 때였는데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일반 시민들 중에 또 오세훈 시정에 좀 이렇게 진절머리가 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불안했던 타이밍에 대통령께서 정원호 당시 성동구청장을 이렇게 좀 픽업을 해서 나름의 장점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 유능한 행정가가 추천한 행정가 맞아요. 그러면서 네. 갑자기 정원호 구청장이 확 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처음에는 사실 정원호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는 오세훈 시장과 20%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붙어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선거가 지금 돼버린 건 현실인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원호 후보가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잘 알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론을 좀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을 받기도 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정을 탈환하기 위한 도전자의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강하게 남는데 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임세은 대변인이 목에 파스 붙인 걸 보니까는 상당히 그러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일부러 방송 전에 붙이더라고 보니까. 됐고요. 아니. 이제 고생을 제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네, 지난 고생 많이 주말에 우리 목동 파리공원에서도 맞아요. 만나고 막 그 신촌에서도 네. 보고 했는데 자주 뵙죠. 정말 열심히 현장 대변인 현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이제 가녀린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한 분인데 현장에서 정말 막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저 하시죠, 파스를 열심히. 떼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장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정원호 후보 현장 동행을 한 2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번 했어요.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갔을 때?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발언도 세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차분한 행정가예요. 그래서 그 찬찬하다.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이 떠 있지 않고 뭘 하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뭔가에 어디에 사실에 착근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나 풀어가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벙벙 떠가지고 막 말은 센데 뭐 되는 건 없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후보들 많이 봤는데 이분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수동을 우리가 같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만나는 주민 뭐 아이들 있잖아요. 꼬맹이 뭐 손주 뭐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예, 야, 하나같이 다 예, 알고. 주민들이 와서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왔고 이거는 어떤 협상을 했고 그때 주민들은 어떤 태도셨고 막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이 사라진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이제 그 건물주와 그다음에 임대인들하고의 이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네. 그 길 건너편에 엄청 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파트가 그래도 여기보단 비싸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서울에 새로운 어떤 그 모범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분이고 그에 대한 기대는 제가 보기에 서울 시민 전체한테 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안전 이슈가 너무 컸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명박근혜의 등장으로 완전히 안전이 실종됐는데 그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해서 제가 또 거기 현장을 갔잖아요. 현장도 가셨고. 예. 네. 근데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계속 들려요.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세요. 혹시 내가 타고 있는 그 순간 사고 나면 어떡하지? 특히 그 지역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서소문 고가 우리 여기 매일 다니잖아요. 제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근데 저는 이 안전 문제가 막판에 최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찬찬하게 행정을 살피는 그런 정원호 후보에게 시민들이 많이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관찰자로서 봐보면은 정원호 후보는 본인의 에너지 레벨이 높이 올라갈 때가 연단에 서서 유세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자기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공간이 마련됐을 때 맞아요. 그때 얘기하는 정원호가 진짜 정원호인 거고 보면은 찾아가는 정원호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고 거기 문자를 받은 동네에 문제가 생긴데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북촌에 장사하는 청년 상인들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한 겁니다. 이러다가 북촌이 너무 뜨니까 그래.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하는 정원호는 정말로 최고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들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현장 집담회에서 또 정원호 후보의 진가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정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꼭 하루에 최소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을 가요. 왜냐하면 요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 조합을 갔는데요. 아우, 저는 사실 쉽지 않은데. 걱정했어요. 거기가 이슈가 많고 그동안 해결이 못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 사실 되게 어렵고 민감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 너무 현명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말이 대단하다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 토론을 피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날라다닙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서 연단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서영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정원으로만 해주세요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텐션이 그런데 네. 높은 게 아니라 그 텐션이 오히려 간담회 그다음에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저도 같이 그때 논의할 때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행정가의 예. 면모가 있다. 행정가형 정치인이다 이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수위를 달렸던 후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제 네거티브만 하는 상황인 건데 네거티브를 당한다는 것 그만큼 지지도 조사가 잘 나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거는 뭐 하나의 어떤 숙명 같은 거고 사실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평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호 후보가 그 시정의 잘못된 점만 좀 따박따박 짚었어도 이렇게까지 저는 격차가 좁혀들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더 좋았을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정원호 후보에게서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쉬운 이재명 부분이라면 대통령 하면은 유능한 행정가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그리고 실용 노선의 강화 이걸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물론 이제 행정가로서 아까 뛰어나신 점들을 이제 임세은 대변인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내부에서는 다 아는 건데 이걸 알리는 게 홍보잖아요. 아 바깥에 그러니까 홍보를 신인규 좀 잘. 변호사를 넣어야 돼. 캠프. 아니.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니까 8시간 남았거든요. 아, 네. 3시간만 3시간만이라도 들어가서 좀 알바 좀 해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면 훨씬 지지율은 더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행정가고 서울시장이 사실은 유능한 행정가가 필요한 자리인 건 맞는데 그래도 서울시장 정도 자리면은 정치인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원튼 안 원튼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대목을 하나 꼽자면 정원호 후보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 그 아지오 그 업체를 찾아가서 탁현민 비서관하고 또 유시민 장관님하고 정청래 대표랑 이 어깨 걸고 캉캉춤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 확장적인 인물들과 어떤 캠페인을 더 했었더라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요. 구도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년 인구가 많고 또 20, 30대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경기도가 이제 유리한 어떻게 보면 구조인 건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정무적인 판단도 이게 한 달 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조금 더 그런 좀 다른 시각과 다른 색깔을 좀 많이 보여줬었으면 네.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선거가 끝나면은 필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 보면 좋을 얘기인 것 같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공세 중에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뽀뽀 프레임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지금 뽀뽀 프레임? 이게 이제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제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양천의 파리공원에 유세를 이제 함께 갔던 그 상황인데 당시 이제 양천구청장 후보께서 조금 어린 아이가에게 뽀뽀해봐만 했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 뭐 종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네,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정확하게 뭐 제가 정말 가감없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양천구청장 후보님이 좋으신 분인데 그날 조금 흥분해 계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가 오고 막 언론이 붙고 이러면 후보들이 약간 좀 격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기분이 좋고 또 반응이 좋고 또 그 서울시장 후보를 많이 보려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기분이 많이 좀 좋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 부모님도 막 우리 정원 후보님 왔어요 하고 막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았는데 이분은 이제 좋은 거예요. 신나고 아이를 안고 막 그게 그렇겠지. 그림이 예쁘고 예. 그리고 또 아이도 빵긋빵긋 잘 웃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아빠가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아빠를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제가 저랑 눈이 계속 마주쳐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뒤통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애기가 보이니까 애기 귀여우니까 저는 이렇게 웃고 있었고 이제 이게 애기가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또 일로 보고 돌리려면 일로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시에 정원 후보가 아빠 봐야지 막 이러고 아빠한테 안녕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도 뭐 누구야 아빠 봐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양천구청 후보님이 뭐 뽀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처음에 뽀뽀에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뽀뽀해라 하길래 제가 아니 그런 말씀 하지 안 된다고 한번 제지를 했고 한 번 제지를 했는데 잘하셨네. 그 제 제지를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게 별거 아니야 생각하는지 한 번 또 하시길래 근데 제가 밀었어요 그냥. 현장 대변인으로서. 예, 그냥 후보랑 네. 후보랑 떨어뜨려놨어요. 그냥 후보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제 떨어뜨리니까 그때 아차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잘하셨네. 된 건데 정확한 거는 후보는 정원 후보는 그 아버지랑 계속 애기 고개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뽀뽀와 관련된 건 정원 후보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예. 지금 종편에서 어떻게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종편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면 정원호 아는 아이 뽀뽀 강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정원호가 뽀뽀 강요. 그렇게 제목을 오해하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분명히 캠프 차원의 대변인으로 제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황 관리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후보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당시 아버지랑 계속 막 애기 고개 돌리려고 막 여기 봐라 하고 얼르고 이래서 못 들었어요. 그냥 그게 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애기 엄마랍니다. 제가 우리 임세은 대변인이 예. 애기 엄마로 갑자기 제가 등장을 애기 해. 엄마가 돼서 네. 애기 엄마가 항의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야 미치겠다 진짜. 네. 완벽하게 허위네. 네, 완벽하게 허위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물론 저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저희가 모든 말과 행동 조심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라고 딱 가정을 한 다음에 남의 딸한테도 그럴 수 있냐? 너의 아니, 딸한테도 누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보도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오늘 한마디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게 얘기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해도 너무한다 이거. 이런 보도 사실이 아닌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 보내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무한대로 해도 되는 거냐. 이제 박미통위 위원장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격앙된 후보들이 경우에 따라서 실언 실수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사실을 왜곡시키고 완전히 진실을 둔갑시켜 가지고 가짜 공세를 하는 거잖아요. 막판에. 그리고 이제 특히 대낮 시간대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거운동하면 어떡합니까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